이봐요, 김민지 씨, 커피 좀 타다 줘요. 회의 시작 전에 팀장 박성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영문 계약서를 내려놓았죠. 통역 자료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말이에요. 팀장님, 지금 본사 임원 미팅 자료 검토 중인데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박성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무슨 검토를 해요. 그냥 말이나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고졸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주변 동료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민지는 참았습니다. 이게 3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지는 몰랐습니다. 불과 3시간 후 자신이 이 회사 전체의 운명을 손에 쥐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김민지, 31살, 이 회사에서 계약직 사무보조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아침 8시 30분이면 제일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불을 켜고 환기를 시키죠. 그리고 팀장과 과장들, 책상 위를 정리하고 물을 채워놓습니다. 9시가 되면 커피를 내려서 각자 자리에 갖다 놓고요. 이게 민지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민지 씨, 이 서류 복사 50부 해놓고 회의실 준비도 해요. 정규직 사원 최수진이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민지보다 나이도 어리고 입사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민지에게 반말을 했죠. 민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사기 앞에 서서 서류를 넘기는 동안 민지의 눈에 영문 계약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민지에게는 어렵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민지는 토익 990점, 토플 120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력란에 상업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글자가 모든 걸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3년 전 이 회사 면접을 볼 때가 떠올랐습니다. 인사팀장이 이력서를 보며 물었었죠. 영어 점수가 높네요. 토익 990점이요. 근데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독학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대졸 이상만 정규직으로 뽑거든요. 계약직 사무보조로는 가능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지는 여전히 복사와 심부름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뭐해요? 복사 아직도 안 끝났어요. 박성준 팀장이 복사기 앞을 지나가며 쏘아붙였습니다. 민지는 황급히 복사 속도를 높였죠. 박성준은 민지를 유독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보다 영어를 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팀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영어 회의만 있으면 쩔쩔매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고졸 주제에 영어 점수가 높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해요. 박성준이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한마디였지만 민지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민지를 보며 피식 웃었죠. 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절대 보여줄 수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나갔지만 민지는 책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컴퓨터로 영어 뉴스를 보고 있었죠. 민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지사장 이승호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 팀장, 큰일 났어요. 본사 부사장이 지금 공항에 도착했대요. 예고도 없이 깜짝 방문이라고요. 뭐라고요? 부사장이요. 박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사 부사장이라면
미국 본사의 제임스 윌슨을 말하는 거였죠. 전 세계 지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역사는 섭외했습니까? 그게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이승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난리가 났죠. 이 시간 후면 부사장이 도착한다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회의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 보고서를 훑어보며 내용을 파악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민지의 습관이었습니다. 오후 4시 회사 로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외국인 3명이었죠. 그중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임스 윌슨 부사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사장 이승호가 황급히 달려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제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요. 이승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죠. 준비된 회의실로 안내해 주시죠. 지금 당장 미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제임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승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통역사도 없는 상황에서 회의를 시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승호는 박성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다른 통역사들도 전부 스케줄이 차 있대요. 박성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임스 일행이 자리에 앉았죠. 한국 측에서는 이승호, 박성준,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제임스가 시계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승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죠. 손에는 회의 자료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통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박성준이 민지를 노려봤어요. 김민지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가요. 하지만 이승호가 박성준을 말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제임스가 한국어로 물었죠. 당신이 통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민지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젊은 여성이 자신 있게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민지는 회의 테이블 옆 보조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펜을 꺼내 들었죠. 손이 떨렸지만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간 기다려온 기회였어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분기 한국 지사의 실적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목표 대비 67%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특히 신규 고객 유치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민지는 제임스의 말을 들으며 동시에 한국어로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죠. 이승호와 박성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거든요. 더 심각한 건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예요. 경영진의 전략 부재가 명확해 보입니다. 민지는 제임스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경영 용어도 완벽하게 한국어로 옮겼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민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박성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승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저희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민지는 이승호의 말을 영어로 통역했죠. 하지만 제임스는 손을 저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듣고 싶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지는 그 시간 내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통역을 해냈어요. 복잡한 재무 용어도 법률 용어도 마케팅 전문 용어도 모두 정확하게 옮겼습니다. 심지어 제임스가 빠르게 말할 때도 민지는 여유 있게 따라갔죠. 회의가 끝날 무렵 제임스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김민지입니다. 어디서 영어를 배웠죠? 통역 전공입니까?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이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생긴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 일행이 회의실을 나간 후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죠. 2시간 넘게 긴장한 탓에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며 회의실을 나가려 했어요. 김민지 씨, 잠깐. 박성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지가 돌아보니 박성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회의실에는 박성준과 민지 단둘만 남았습니다. 오늘 일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박성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를 향한 질투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민지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박성준은 코웃음을 쳤어요. 본분이요. 계약직 주제에 설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앞으로도 통역이 필요하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부를 거니까. 김민지 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민지의 손에 쥔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참았죠. 박성준과 맞서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지만 절대 흘리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질투하는 표정이었죠. 정규직 사원 최수진이 민지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 민지 씨 영어 진짜 잘하시네요. 그런 실력이 있으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요. 최수진의 말투는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실력으로 왜 여기서 계약직으로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최수진의 말에 주변 동료 몇 명이 킥킥거렸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주변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저 정도면 대학도 갔을 텐데 왜 고졸이지?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닌 거겠지. 민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동료들의 목소리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왜 학벌이 실력보다 중요한 걸까요? 왜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출근하자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는 많은 양이었죠.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박성준의 글씨체였습니다. 오늘 중으로 다 처리할 것. 박성준. 민지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사, 스캔, 파일 정리, 회의록, 작성까지 온갖 잡무가 다 들어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지만 민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도 거르고 일을 했지만 오후 4시가 되어도 절반밖에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아팠고 눈은 컴퓨터 화면을 보느라 침침해졌죠. 그때 이승호 지사장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김민지 씨, 잠깐 오세요. 민지는 지사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승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오늘 부사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추가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에도 김민지 씨가 통역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기회가 온 거였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사장님께서 김민지 씨에 대해 여쭤보시더군요. 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사무보조로 있냐고요. 이승호의 말에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학력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요. 그랬더니 부사장님이 묘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민지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혹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겨우 모든 업무를 끝냈죠. 사무실에는 민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나가려는데 박성준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내일 회의 자료 준비는 외부 통역사한테 맡길 예정. 김민지 씨는 신경 쓰지 말 것. 민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준이 고의로 방해하는 게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9시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승호 지사장이 자신을 통역사로 지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박성준이 외부 통역사를 부른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걸렸죠. 민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자료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회사에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죠. 박성준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박성준이 그 여성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저 사람이 박성준이 부른 외부 통역사인가 봅니다. 민지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명 지사장은 민지에게 통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박성준이 멋대로 다른 사람을 부른 겁니다. 민지는 지사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이승호가 서류를 보고 있었죠. 지사장님, 저기 통역권 말씀인데요. 아, 김민지 씨. 그게 박 팀장이 외부 통역사를 이미 섭외했다고 하더군요. 전문 통역사가 있으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승호의 말투에서 박성준에게 눌린 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민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3년간 참고 견딘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결국 학벌이 없으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후 2시 제임스 윌슨 부사장이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본사 재무이사와 법무팀장까지 동행했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성준이 부른 외부 통역사 강미라도 자리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임스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구체적인 실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특히 3분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듣고 싶습니다. 강미라가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부터 미묘하게 어색했어요. 실적 개선 방안을 성과 향상 계획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의미는 비슷했지만 뉘앙스가 달랐죠. 민지는 복도에서 회의실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승호가 한국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마케팅 전략과 재무 계획을 쏟아냈죠. 강미라는 열심히 통역했지만 점점 버거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쏟아지자 통역 속도가 느려졌고 몇몇 부분은 아예 건너뛰기도 했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챈 거죠. 재무이사가 영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 주시죠. 3분기 목표 매출은 얼마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은 무엇입니까? 강미라가 통역을 하는데 세부 전략을 빠뜨렸습니다. 이승호는 질문의 절반만 듣고
엉뚱한 대답을 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잠깐만요. 통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통역사는 어디 갔습니까? 어제 통역사요. 이승우가 당황하며 박성준을 쳐다봤습니다. 박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오늘은 전문 통역사를 모셨습니다. 전문가요. 어제 그 젊은 여성이 훨씬 나았습니다. 당장 불러오세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승우가 급히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지는 복도에 서 있다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제임스가 민지를 보자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김민지 씨, 통역을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는 강미라가 앉아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강미라는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진 채 회의실을 나갔죠. 박성준은 이를 악물고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제임스가 처음부터 다시 질문을 던졌고 민지는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복잡한 재무 용어도, 법률 용어도, 마케팅 전문 용어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죠. 이승호의 대답도 정확하게 영어로 옮겼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임스와 본사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죠. 재무이사가 복잡한 수치를 물어봤을 때도 민지는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통역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통역사는 본사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재무이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제임스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제임스는 민지를 별도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본사 재무이사와 법무팀장도 함께였죠. 민지는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김민지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까? 제임스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학력이 고졸이라서 정규직 전환이 어렵습니다. 학력이요. 당신의 실력이면 어떤 대기업에서도 환영받을 텐데 말입니다. 재무이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학력이 실력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졸 학력이 없으면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제임스는 민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보여줬죠.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지난 1년간 한국 지사의 해외 거래 기록입니다. 여기 영문 계약서 검토 의견이 여러 건 있는데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민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건 민지가 몰래 작성해서 팀장에게 제출했던 검토 의견들이었어요. 박성준이 자기 이름으로 본사에 보고한 거였습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의견들 덕분에 본사는 몇 건의 불리한 계약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막은 셈이죠. 그런데 보고서에는 박성준 팀장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제 회의 후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게 됐죠. 중요한 영문 서류는 거의 다 당신이 검토했더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무보조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주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항의하지 않았죠?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계약직이라서요. 항의했다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이사와 법무팀장을 보며 뭔가 이야기를 나눴죠.
민지는 그들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김민지 씨, 우리 본사에서는 실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담당 통역 및 비즈니스 분석가 자리가 비어 있죠. 관심 있으십니까? 제임스의 제안에 민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본사에서 일한다고요? 미국 본사 말입니까? 정말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당신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학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사에서는 능력만 봅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 참아왔던 울분과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제임스는 민지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당신 같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민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죠.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 후 민지는 얼굴을 씻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박성준이 지사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죠.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김민지 씨, 지사장님이 부르십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지사장 사무실로 갔어요. 이승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 씨, 앉으세요. 방금 본사 부사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승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죠. 부사장님께서 김민지 씨를 본사로 발령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정규직 전환과 함께요. 그리고 미국 본사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게 됩니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승호를 바라봤습니다. 정규직 전환이요. 네, 축하합니다. 김민지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승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지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팀장이 김민지 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기 이름으로 제출한 건에 대해 본사에서 조사 중입니다. 아마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성준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막상 그가 징계받는다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지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대했죠. 최수진이 다가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 씨, 축하해요. 정규직 전환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민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책상 위에는 정규직 전환 계약서와 미국 본사 발령 통지서가 놓여 있었죠. 민지는 그 서류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3년간 바랐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민지를 무시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복사를 부탁하던 최수진도 이제는 민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바쁜데요. 나중에 볼게요. 민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최수진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죠. 민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정규직 직원이었고 곧 본사로 갈 사람이었거든요. 박성준은 일주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죠. 민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기 이름으로 가로챈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행위들도 드러났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까지 나왔거든요. 어느 날 오후 민지가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박성준이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며칠째 수염을 깎지 않은 모습이었죠.
동료들이 술렁거렸지만 박성준은 곧장 민지에게 다가왔어요. 김민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성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빈 회의실로 갔죠. 박성준이 문을 닫고 민지를 마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성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민지는 놀랐어요. 그가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김민지 씨 보고서를 제 이름으로 낸 것,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박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죠. 제가 질투했습니다. 고졸 학력의 계약직인 김민지 씨가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지 씨를 짓밟으려 했던 거예요. 정말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박성준을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팀장님, 아니 박성준 씨, 저는 팀장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스스로를 용서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준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죠. 오히려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학력이나 직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민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박성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출국 전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민지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이승호 지사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김민지 씨, 그동안 회사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지 씨는 본사에서 빛을 발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지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과거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는 부러워하는 눈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들. 민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를 괴롭혔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국행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고 가방 속에는 본사 발령장이 들어 있었죠. 민지는 출국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전 이 회사에 들어갈 때만 해도 민지는 작은 희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력이라는 벽 앞에서 민지는 수없이 좌절했고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영어 공부를 했고 회사 업무를 완벽하게 익혔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 노력이 결국 민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민지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부사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김민지 씨, 본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국장으로 걸어 들어갔죠. 걸음걸이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민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도 함께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고 미래를 그려봤어요. 본사에서 펼쳐질 새로운 도전들,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들. 승무원님,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민지가 영어로 말하자 승무원이 밝게 웃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학력이 없어서 무시받았던 지난 3년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이제는 당당히 세계 무대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학력이라는 꼬리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할 겁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민지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날아올랐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김민지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